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베일에 쌓여있던 KF-X 시제기가 그 모습을 드러낸 직후 기존에 알려진 스펙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능임이 증명되자 유독 격한 반응을 보인 3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니는 혹시라도 사업에서 배제될까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유일하게 한국을 공군력에서 앞지르던 일본은 군사적 위기감을 내비쳤으며, 늘 그렇듯 중국은 KF-X가 별것 아니라는 등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신형 전투기가 KF-X와의 모의 훈련에서 단 10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샤오미 전자제품을 일컬어 소위 대륙의 실수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타 다른 중국 제품들에 비해 나름 쓸만한 성능을 갖춘 것이 의외라는 반응 때문이었지만, 사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경악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더 이상 중간 가공기지가 아닌 자체 디자인 생산 기지로 탈바꿈한 지 오래이며 현진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갈구한 끝에 언젠가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전날이 올 거라는 것을 현지에서 활동하던 업계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옥지 산골에서는 가난한 농민들이 농기계조차 제대로 없어 몸으로 밭에 가는 수준이지만, 이는 중국의 불균형적 특징일 뿐 대부분의 도시는 선진국 따를 것이 없는 수준이며, 특히 무인기와 항공산업 전자산업 분야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뿐 최근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맹수와 같다고 평가하는 등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가난했던 1960년대 시절부터 전투기 제작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덕분에 50년간 자체적인 생산 능력과 항공기술의 기본을 닦아왔고, 최근 항전 분야까지 진출해 4세대의 전투기를 통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대략 10년 전부터 미국 F-22의 성공을 자극받아 스텔스기 분야와 관련된 기술 자국화를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유독 전투기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학습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미그 21 기술을 전수받아 첫 번째 복제품이 J7 생산을 시작으로 20년 전인 1995년 당시 전투기의 걸작이라 불리는 러시아제 Su-27의 스케일까지 불법 복제하여 2,400기를 17개 국가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불법 카피 문제로 러시아로부터 부품 수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중러 경제 협력과 전투기 추가 구매를 미끼로 무마하는 데 성공했으며, 심지어 제25기와 제21기 개발에 직접 도움을 받는 등 정확히 이 시기가 중국 항공전자 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의 대실수라 불릴 만한 괴물 같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FC-31의 탄생이었습니다. 단순한 성능만 봐도 중국산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 기존에 밀던 J-20의 경우 공기역학적 명작이라 불리는 우수한 디자인에도 불구 21m라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300km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가 가능했고, 이후 복합제로 기체 표면을 제작하여 레이더 단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4세대의 한계상 그닥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FC-31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FC-31은 기체 길이가 17m로 스텔스기에 적합한 크기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 WS-13A의 월등한 출력을 바탕으로 마하 1.8에 달하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다 내부 무장 공간 또한 쌍발 엔진의 지름이 작은 수준이라 F-22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자인과 균형을 갖춘 전투기가 몇 년 후 더 뛰어난 항전 기술과 결합하게 될 경우 전투 성능이 어디까지 향상될지 모른다며, 향후 J-20을 완벽히 대체하게 되면 중국은 미 공군에게 있어 더없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이렇자 중국군 관계자들이 KF-X 최고식을 비웃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 싶었습니다.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마저 경계할 정도인데
당연히 평소 깔보던 한국이 FC-31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자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군 측의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 FC-31은 KF-21에 비해 기동성이나 전투력 면에서 크게 뒤떨어졌는데, 이는 FC-31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추후 발견됐기 때문으로 애초에 FC-31의 탄생 비화 자체가 제25기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다급히 만들어낸 대체기로 복합 물질로 구성하여 입방 센티미터당 2g 이하의 수준으로 무게를 억제해 연비와 작전 범위가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단순히 외형에서 나오는 장점일 뿐 그 밖에 레이더나 엔진 등 내부적인 성능 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이론적이 아닌 실제 기동 성능은 F-35기조차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엔진 자체도 문제인데 F-35의 프렛 앤 피드니 엔진은 드라이 상태에서 124kN, 애프터버너 가동 시 192kN의 출력을 냈지만 FC-31에 들어갈 WS-13A 엔진은 대당 100kN에 불과했고, 물론 쌍발 엔진을 달면 추진력은 늘어나지만 그에 반비례해 중량이 증가하므로 설계상의 포인트였던 기동력 부분에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내부 무장창의 규모 저하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날개에 많은 무장을 달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스텔스 성능의 저하를 의미했고 결국 전투기 자체 성능은 둘째치더라도 이 같은 밸런스상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KF-21과 맞붙었을시 말 그대로 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일시의 교환비를 낼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KF-21의 기본적인 성능을 베이스로 한 결과였다는 점인데, KF-21 출고식 직후 예상됐던 스펙을 훨씬 웃도는 기체 성능에다 추후 스텔스 성능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중국과 주변국들은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당장 KF-21의 출고식을 앞두고 F-16의 성능 대량을 서둘러 공개하며 F-16의 성능 대량이 KF-21의 초도 양산보다 1년 정도 일찍 끝나는 만큼 KF-21보다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중국의 언론들은 한술 더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과 비교해 KF-21이 5세대 전투기에 거세 버전을 하는 등의 폄훼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껏해야 부분 스텔스 전투 능력을 갖춘 4대 전투기라는 것이지만, 분명 한국 측은 이 기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어필했음에도 불금에 그렇게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 중국군의 총특이 발현된 것인데요. 이에 무려 수십 년간 항공산업에 매달려온 중국이 현실을 회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 한국 네티즌들은 뻥스펙만 늘어놓았지 정작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중국 따위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며 나중에 또 베끼기나 하라는 등 조소를 날리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측은 외항에 대한 성분과 도료 교체만으로 간단히 스텔스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데다 7.7톤에 달하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KF-21의 미래성은 무장 공간도 놀라웠지만, 그럼에도 크기가 16m에 불과해 과연 가능한 기술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중국과는 달리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작된 KF-21의 방향성을 극찬하는 한편, 기체의 크기를 17m 못해도 16.7m로 키우게 되면 지금보다 내부 무장 공간을 더 넓힐 수 있고 추가적인 성능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미래의 FC-31과의 경쟁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70cm 정도 키운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스텔스기 추가 구입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한국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그들은 비록 현재 중국의 기술력 어설프다곤 하나 투자에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함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동북아의 하늘은 결국 KF-21과 FC-31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제공 주권과 외교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KF-X 성능과 완성도에 계속적인 투자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현재 중국의 행보를 보자면 조만간 동북아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군사적으로 굴욕을 당할 시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소모가 KF-X 개발 비용의 몇십 혹은 몇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아예 처음부터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잔뜩 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